일러 패턴 강좌 10강 시작합니다. 저는 소잉핏입니다. 이 사진은 페이퍼핏 카페 데이지님께서 만드신 자켓의 소매 사진입니다. 이렇게 소매산에 이질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봉긋하게 떨어지죠. 이런 소매가 있는 반면 소소한 날님께서 만드신 이 자켓의 소매는 그대로 봉긋함 없이 떨어지죠. 이 소매산 부분에는 이질량이 없습니다. 소매 패턴을 제도할 때 원단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소매의 이질량은 많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여서 당겨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제도에서 이질량 조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10강에서 주요 포인트는 소매통을 미리 계획하고 소매산 이질량을 관리하면서 소매를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매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앞 아몰 길이와 뒤 아몰 길이는 숫자로 표시해 드릴 거고요. 소매만 그려볼 겁니다. 간략하게 소매를 제도하는 순서를 미리 알려드리고 제도하겠습니다. 소매를 그릴 때 처음 그릴 것은 이 외곽의 사각형 박스입니다. 가로는 소매통이 되고요. 세로는 소매 길이가 됩니다. 그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소매산이 되는 가로 기초선을 그릴 거예요. 소매산은 앞뒤 아몰의 합을 3등분해서 그만큼의 길이로 평행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팔꿈치가 되는 가로 기초선을 그립니다. 맨 위에서 평행으로 32cm 내려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기초선을 다 그렸고요. 다음은 이 가로의 소매통을 2등분해서 그 중심에 세로 기초선을 그려줍니다. 이 세로 기초선이 소매의 중심선이 되고 이 포인트가 소매산 포인트가 되면서 소매를 달게 되었을 때 몸판의 어깨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제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기초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몸판 아몰에서는 뒤 아몰이 더 길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을 이등분해서 그려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 이등분선을 앞으로 이동해 줄 거예요. 그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앞 아몰과 뒤 아몰 차이에 3분의 2만큼 이동해서 여기에서 다시 소매산의 기초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뒤가 길고 앞이 짧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초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소매산의 기초선을 그려주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소매산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소매 인심을 그려주고 소매 밑단을 완성하면 소매 제도 끝. 이렇게 간단하면 정말 좋은데 여기서 뭔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구구절절이라 걱정인데 그래도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매통을 미리 계획한 제도법. 같은 조건에서 소매통을 31cm 그리고 33cm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제도해 보고요. 연결해서 소매산 이질량을 관리하는 소매 제도법. 동일한 조건에서 이질량을 앞뒤 제로로 소매를 제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소매산 이질량을 앞뒤 각각 1cm 주는 걸로 해서 소매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소매 제도법이 있잖아요. 이 형식은 그 중에서 일본 문화식 원형의 제도법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기초선 설명드리면서 소매통의 이등분선을 찾아서 앞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포인트가 소매산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5cm, 5cm, 6cm, 3.5 이런 숫자로 기초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소매통이 커지면 이 숫자가 조금씩 커지고요. 소매통이 작다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도법 책들을 보시면 이 값이 뭐 4.5, 4.5 아니면 5
뭐 3 이렇게 숫자들이 크고 작고 그렇게 수치가 층마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소매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달라지고 그 값이 반드시 얼마이다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마다 약간씩 다른 건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소매통이 클 때는 숫자가 크고 소매통이 작을 때는 이 숫자가 작습니다. 앞 몸판 아몰 23, 뒤 몸판 아몰 24.3 그리고 앞뒤 아몰 차이의 3분의 2는 0.87이니까 중심축은 0.87 앞으로 이동할 거고요. 소매사는 3분의 아몰 그래서 23 더하기 24.3의 3등분은 15.76이 소매산이 될 거예요. 이 기본 이 사이즈는 같이 가면서 소매통은 31짜리와 33짜리 두 개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이 일러의 특성상 선을 그으면 거기에 맞닿는 점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선 하나하나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가위 툴을 이용해서 잘라가면서 재야 돼서 저는 제도를 하면서 오브젝트에 잠금, 선택물 해서 잠금을 하면서 다음에 그리는 선들과 연동이 되지 않게, 연결이 되지 않게 설정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소매를 제도하겠습니다. 제도하는 것은 제가 설명 없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소매통을 미리 계획한 소매제도법. 이렇게 소매통 31, 33 제도해 봤는데요. 이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소매를 다 제도한 다음에 소매통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제도하는 것이 더 좋다, 편하다, 중요하다. 그 이야기였고,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제도했을 때 소매산의 이즈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도한 두 소매를 가지고 소매산 이즈량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소매통 31과 소매통 33으로 제도를 했습니다. 소매를 동일한 조건 디아몰 24.3, 아바몰 23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소매통을 다르게 해서 제도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바몰이 23이다. 그런데 직선거리가 1.5 작을 때 21.5로 제도를 했을 때 곡선은 1.1cm 길어졌습니다. 소매통 33cm에서도 1.1에서 1.2 오차범위 안에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기초선을 그리고 소매산 곡선을 그리면 1.1에서 1.2cm가 길어진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소매가 23이라면 앞소매에 이즈를 넣고 싶지 않다면 앞소매를
앞아몰과 동일하게 23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23으로 만들려면 이 곡선이 23이니까 이 직선 거리를 23에서 1.1 아니면 1.2를 뺀 숫자로 직선을 그려주면 거기서 곡선을 그렸을 때 앞소매가 23 정도 나와서 이질량이 거의 없게 된다는 계산인 거죠. 이렇게 알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소매산 이질량을 미리 계획한 소매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이질량을 앞뒤 제로로 제도하는 것은 소매통 30일 이 부분이 달라진 점이고, 또 하나 제도할 것은 소매산 앞뒤 각각 1cm의 이즈로 소매를 제도할 건데요. 소매통 33으로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 박스를 선택하시고, 자, 딱 누르면 숫자 창에 31, 60 확인. 이때 이 박스들이 투명하고 아웃라인 선이 검정색인지 보시고, 좀 얇아 보입니다. 회고로 가서 포인트를 3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이기 쉽게 두께를 올렸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얀 화살표를 눌러서 허당에 꾹 눌러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허당에 콕 누르면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매산 내려와서 가로선을 긋고 팔꿈치선 내려와서 가로선을 긋잖아요. 소매산은 조금 나중에 하고 먼저 팔꿈치랑 중심축을 그어서 이동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선분 도구를 선택하셔서 콕 찍어서 아래로 키를 돌려서 270, 32cm 확인. 펜 툴을 이용해서 콕 찍어서 Shift 키 눌러서 수평으로 선을 만들고 커맨드나 엔터 키를 눌러서 선이 잘리게 해주고요. 지금 펜 툴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2등분 라인을 그을 수 있죠. 이렇게 2등분 라인 포인트를 잡아서 Shift 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서 선을 끊었습니다. 기초선을 완성했고 이제 소매산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소매산은 이질량이 없어야 하죠. 앞 아몰 길이가 23이니까 앞 소매산도 23이어야 이질량이 없는 거잖아요. 곡선이 23이니까 이 직선의 사선은 거기서 1.2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21.8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각형으로 자를 만들어서 소매산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자, 23 빼기 1.2 그리고 높이는 2cm. 그래서 확인. 박스를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소매산 포인트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 툴을 선택해서 이 포인트가 여기에 콕 누르면 이 포인트가 여기에 오죠. 그리고 회전을 해서 이 사선이 인심에 맞게 이렇게 닿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허당에 콕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 펜 툴을 이용해서 이 포인트에서 선을 잡아서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으로 소매통을 잡아줍니다. 엔터 키나 커맨드 키를 눌러서 선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통이 형성되고 소매산이 잡혔습니다. 이제 얘는 필요 없어서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제로 해서 전체 화면을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오브젝트 잠금 선택물 해서 선택해서 잠궜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죠. 펜 툴을 이용해서 소매산 사선을 그렸어요. 얘가 붙어 있으니까 제가 가위 툴로 자르겠습니다. 이제 그려진 앞소매산 사선의 직선거리는 21.79, 그러니까 21.8 거의 나오죠. 그리고 뒤소매산의 사선은 23, 24.3에서 1.3cm 빠지는 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판은 약간 길기 때문에 조금 더 0.1이나 0.2 정도 더 빼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밸런스로 소매산이 형성됐습니다.
자, 이제 소매산 이주량을 미리 계획해서 제도한 두 가지 제도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매통 31로 이주량 제로, 하나는 소매통 33으로 이주량을 각각 앞뒤 1cm를 주기로 한 소매 제도법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제도했을 때 앞판은 거의 다 맞게 떨어져요. 여기는 이주량 없이 23, 23. 여기는 23이니까 1cm 이주량이 들어가면 24 맞죠? 약간 곡선을 만져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D야몰은 마이너스 0.1 정도의 이주량이 있는데 사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제도를 한다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CAD라서 미묘한 부분까지 다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0.1 정도 차이 나게 되는데 수작업으로 이 제도법을 가지고 제도하신다면 거의 '아 딱 맞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강에서 보여드린 이 소매 제도법은 소매통을 미리 계획해서 제도를 하고 소매산의 이 사전의 직선 길이와 곡선을 그렸을 때 그 차이를 데이터화해서 소매산의 이질량을 관리하는 제도법입니다. 제가 패턴을 배우고 나서 실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배운 제도법으로는 실무에서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막 바쁘고 빨리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수정이 많으면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제도법보다 더 실무에 가까운 제도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런 한 번의 소매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진 않겠지요? 소매 제도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들으시면서 제도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1강에서는 제가 올려드린 PDF 패턴 파일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핀터에 떠다니는 세계적인 패턴 파일을 불러와서 패턴으로 떠내는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강으로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